유럽 교육부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던 네덜란드 소년이 암스테르담 유럽 초일류 대학 물리학과에 역대 최고점으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입학 심사위원들이 이건 조작이다며 세 차례나 신원 확인을 했고 급기야 경찰 수사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난독증으로 절망하던 소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시킨 불가능한 실화를 공개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암스테르담 대학 입학시험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펜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여백에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뭐 하는 거지? 순찰 중이던 감독관이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암호문인가? 제 시험지 여백은 기역, 니은, 어 같은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감독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 감독관을 불렀고 곧 3명의 교수가 제 자리를 둘러쌌죠. 시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데르 발스 학생. 이건 뭔가요? 동양 문자 같은데. 브라운 교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판데르 발스. 제 증조할아버지 요하네스 판데르 발스는 19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자랑이었죠. 한글입니다. 저는 이 문자로 변환해야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례가 없는. 그때 저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쓰인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문제를 한글로 변환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읽으니 문장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로렌츠 변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머릿속에 있던 모든 지식이 펜 끝으로 흘러나왔죠. 이 학생이 정말로 문제를 풀고 있어. 한 감독관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장을 제대로 읽기 힘들었으니까요.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암스테르담의 우중충한 겨울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명문 킨나지움 도서관에서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있었어요. 젠장, 책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해설서는 바닥에 널브러졌고 페이지들이 흩어졌죠.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위치를 바꾸고 형태가 변하고 서로 뒤엉켰어요. B가 D처럼 보이고 P가 R처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으니까요. 난독증, 제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알파벳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위치를 바꾸고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고 B와 D, P와 Q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한 문장을 읽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판데르 발스 가문은 4대째 물리학자 집안이었죠. 증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암스테르담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책을 제대로 읽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물리학적 직관은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실험을 보여주면 즉시 이해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보면서 개념을 익혔고 머릿속으로는 양자역학의 파동함수도 일반상 대성이론의 시공간 곡률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험지에 쓰인 문제로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트램 안에서 아버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르텐, 오늘 저녁 가족회의가 있다. 반드시 참석하길.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뻔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마르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더구나.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거의 바닥이라고? 물리학 개념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하던데. 아버지, 저는 답을 알아요. 단지 문제를 정확히 읽기가. 그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판데르 발스 가문에서 4대째 물리학자가 나와야 하는데 넌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오직 15살 여동생 안나만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오빠, 힘내. 오빠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잖아. 안나는 이미 대학 수준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영재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명해주는 개념들을 듣고 감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데.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다. 마르텐,
암스테르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문의 전통이 끊기는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는 노벨상 메달과 함께 수많은 논문들이 걸려 있었어요. 판데르 발스 상태방 정식, 분자간 인력에 관한 연구,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글자로 빠르게 읽어내기 어려울 뿐이었죠. 서랍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지만 역시나 글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첫 문장을 읽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좌절감에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동양인 학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문자였죠. 신기하게도 그 문자들은 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대신 암스테르담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상한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동양학 코너를 뒤지던 중 한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진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을 아세요?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예요. 박정석 교수님, 한국 최초의 물리학자 중 한 분이셨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증손녀 박서진입니다. 암스테르담 대학 인지언어학과 교수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혹시 판데르 발스 가문의? 네. 저는 마르텐 판데르 발스입니다. 박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친구였다니.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뒷면의 문자가 이상하게 보여서요. 다른 글자들보다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덜 움직인다고요? 박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학생, 혹시 난독증이 있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박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그리고 제 연구 분야가 바로 한글과 난독증의 상관관계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제 연구실에 와보실래요? 마르텐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박서진 교수님을 따라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은 각종 언어 자료와 뇌과학 서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 차트가 가장 눈에 띄었죠. 마르텐 씨, 이리 앉아보세요. 박 교수님은 제 앞에 한글 자모음표를 놓았습니다. 이게 한글의 기본 구조예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려요. 과학적이라뇨? 저는 물리학도답게 과학적이라는 단어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네, 한글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신기하게도 박 교수님이 설명하는 동안 그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처럼 규칙적인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걸 봐요. 박 교수님은 칠판에 영어로 에너지라고 적었습니다. 순간 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E가 I로 보이고 N이 M으로 변하고 역시 잠깐만요. 박 교수님은 그 옆에 한글로 에너지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에너지를 본 후 영어 에너지를 다시 보니 글자들이 조금 덜 흔들렸어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가설이 맞다면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마르텐 씨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박 교수님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난독증과 한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어요. 한국에서는 난독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가 한글을 배우면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글을 통해 다른 언어도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 낯선 문자가 저를 도울 수 있다니요.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난독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르텐 씨의 경우는 문자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인식되는 케이스인데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당신의 뇌에 특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은 펜을 들어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르텐 씨는 물리학도잖아요. 한글은 모든 글자가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요. 자음과 모음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죠. 마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구조처럼요. 물리학적 비유에 제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로 한글의 구조는 결정격자를 연상시켰어요. 마르텐 씨, 나와 함께 1년만 해봐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년.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한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될까요? 박 교수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해요. 당신은 글을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 대학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트램 안에서 저는 박 교수님이 준 한글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첫걸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네 글자가 비교적 또렷하게 보였어요. 마르텐, 무슨 책이야? 옆자리에 앉은 여동생 안나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데리러 와준 안나는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했죠. 한글 교재야. 오늘 만난 박 교수님이 주신 거야?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덜 움직여. 안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트램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운하 옆 저택, 판데르 발스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텐, 학교는 왜 빠진 거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내 서재로 와. 아버지의 서재는 물리학 서적과 논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대대로 내려온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모두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 교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르텐, 너도 알다시피 내년이 우리 가문의 중요한 해다.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노벨상을 받으신 지 정확히 113년이 되는 해야. 그리고 판데르 발스 가문은 4대째 모두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지.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 넌 아직도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물리학을 이해해요. 파인만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의미도 알아요. 단지 빨리 읽을 수 없다는 거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어요. 이건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야. 각 세대의 첫 물리학자에게 전해지는 거지. 원래는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줄 생각이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역시나 글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읽기가 어려워요. 알고 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르텐, 넌 충분히 똑똑해. 물리학적 직관도 뛰어나고. 하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 특히 학계에서는. 알아요.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야. 만약 암스테르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의 전통은 끊기겠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증조할아버지께서 동양인 학자와 친하셨나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재에서 사진을 봤어요. 뒷면에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던데.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정석 교수였어. 한국에서 온 물리학자였지.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연구를 했대. 특히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그분의 후손을 오늘 만났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글로 난독증을 개선한다고?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아버지, 정말로 한글은 덜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글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였다고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 1년이야. 내게 준 시간은 1년이다. 그 안에 암스테르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물리학은 포기해야 해. 네, 아버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재를 나오면서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증조할아버지, 혹시 저를 위해 그 사진을 남기신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아침 먹으래. 그리고 이거. 안나가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어젯밤에 한글에 대해 찾아봤어. 정말 신기한 문자더라.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이런 마음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가진 마음이 2022년 네덜란드 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고마워, 안나. 오빠가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난 뭐든 할 거야.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마르텐, 아버지한테 들었어. 한국 문자를 배운다고? 네. 엄마, 정말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물리학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엄마도 돕고 싶구나.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규 수업 후에 박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 스벤이 다가왔습니다. 스벤은 저와 달리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천재였죠. 마르텐, 어제는 왜 안 왔어? 아, 그게 또 책 읽다가 포기했구나. 스벤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물리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 선생님이 칠판에 맥스웰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은 전자기하의 핵심,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저는 칠판의 수식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델, 이, 비, 모든 기호가 서로 엉켜서 춤을 췄어요. 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 판데르 발스. 이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볼래? 반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응. 그건 말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칠판의 수식을 정확히 가리키며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역시 제대로 못 읽는구나. 판데르 발스 가문이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한숨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일게.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곧장 암스테르담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박 교수님과 약속한 시간이었죠. 대학 도서관은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곳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마르텐 씨, 박 교수님이 도서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교수님은 저를 도서관 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아요. 요하네스 판데르 발스 특별 열람실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곳이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벽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노벨상 수상 논문 원본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 교수님이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함께 쓴 연구 노트예요. 앞부분은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뒷부분은 한글이네요. 맞아요. 박정석 교수님이 한글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메모가 있어요. 박 교수님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옆에 네덜란드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글자들이 춤을 춰서 읽기 어려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자 체계는 놀랍도록 논리적이다. 마치 물리 법칙처럼 일관성이 있다. 요하네스 판데르 발스라고 적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셨던 거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박 교수님은 탁자에 여러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부터 배워볼게요. 한글 자음은 크게 5가지 기본형에서 파생되어 고, 노, 무, 샤, 응, 5개의 기호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5개가 기본이에요. 여기서 획을 더하면 크, 덜, 티, 파, 팜 같은 글자가 되죠. 마치 원소 주기율표 같네요. 기본 원소에서 전자를 더하면 다른 원소가 되는 것처럼. 정확해요. 마르텐 씨는 정말 물리학도네요. 한글을 그렇게 이해하다니. 박 교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글자를 설계했어요. 고에서 크로, 덜에서 티로 거센 소리가 되면서 획이 추가되는 거죠. 저는 펜을 들어 고를 써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가 쓴 글자가 종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됐어요? 제가 쓴 글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차근차근 해봐요. 이제 노을 써보세요. 하나하나 자음을 쓰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기본 자음 14개를 대부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워요. 마르텐 씨, 보통 사람도 이렇게 빨리 익히지는 못해요. 아마도 제가 그동안 글자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제 모음을 배워볼까요? 한글 모음은 더 놀라워요. 단 3개의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점, 가로선, 세로선, 이 3개가 전부예요? 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상징해요. 이 셋을 조합하면 아, 어, 오, 우 모음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규칙이었어요.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처럼 간단명료했습니다. 마르텐 씨, 혹시 파동함수 아시죠? 네, 물론이죠. 한글도 비슷해요.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죠. 마치 파동함수의 중첩처럼. 그 비유가 제게 완벽하게 와닿았습니다. 4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한글 자모음을 대부분 익혔어요.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마르텐 씨, 오늘 과제예요. 이 단어들을 써보세요. 박 교수님이 준 종이에는 빛, 힘, 파동, 입자 같은 물리학 용어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학 용어로 준비했어요.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한글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고, 노, 덜, 처음으로 글자가 제 통제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안나가 물었습니다. 오빠, 한글 수업은 어땠어?
놀라웠어. 난생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있었어. 정말. 보여줘. 저는 냅킨에 안나라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우와. 이게 내 이름이야? 응, 안나야. 아버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기하학적이네. 모든 글자가 네모 안에 들어가는군. 네. 아버지, 정말 논리적이에요. 마치 결정 구조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빛, 힘, 에너지, 운동량, 물리학 용어들을 한글로 쓰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물리학을 드디어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주일 후,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파동이자 입자이다. 박 교수님이 칠판에 쓴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읽었어요. 제가 문장을 읽었어요. 축하해요. 마르텐 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 전날 배운 글자들을 복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차카타파. 놀랍게도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제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글자들이 더 이상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어요. 2023년 2월, 박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특별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르텐 씨, 오늘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연구실에는 최신 뇌파 측정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영어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화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논문 일부가 떴습니다. 여전히 글자들이 춤을 췄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흥미롭네요. 이제 한글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한글로 된 물리학 텍스트를 읽는 동안 뇌파 측정기의 그래프가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놀라워요. 보세요. 마르텐 씨, 한글을 읽을 때 당신의 뇌는 일반인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있어요. 박 교수님은 2개의 뇌 스캔 이미지를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2달 전, 이건 오늘이에요. 보이시죠? 뇌의 언어 처리 네트워크가 재구성되고 있어요. 정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치 끊어진 회로가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박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뇌파도 개선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죠. 정말인가요? 네, 제 가설이 맞았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마르텐 씨의 뇌에 일종의 언어 처리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템플릿이 다른 언어를 처리할 때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 복잡한 텍스트도 읽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텐 씨, 이제 영어 단어를 한글로 음차해서 읽어보세요. 칠판에 영어로 아인슈타인이라고 쓰고 그 밑에 한글로 아인슈타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어를 볼 때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영어 아인슈타인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물리 공식도 해볼까요? 2는 mc제곱. 이 공식을 한글로 2는 mc제곱이라고 머릿속으로 읽어보세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흔들리기만 했던 수식이 처음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됐어요? 보여요? 공식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침착하세요. 이제 맥스웰 방정식도 해볼까요? 복잡한 벡터 미적분 기호들이었지만 한글로 델 크로스 2는 마이너스 편미분 비편미분 t라고 읽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박 교수님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한글 번역본을 꺼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특별히 마르텐 씨를 위해 준비했어요. 물리학 개념을 쉽게 설명한 책이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의 언어이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우주와 대화한다. 또렷하게 익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리학 책을 유창하게 읽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저는 2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느린 속도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속도였죠. 마르텐 씨, 어때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책을 읽고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17년 동안의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파인만이 설명하는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전자기학, 제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던 개념들이 문자로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르텐, 표정이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 오늘 물리학 책을 20페이지나 읽었어요. 정말?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니?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요. 한글 번역본이지만
영어 원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은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중간 시험이 있지? 네, 한번 봐보자.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여전히 네덜란드어는 완벽하게 읽을 수 없었지만 단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연구, 노벨상, 후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변환하며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나의 후손 중 누군가가 글을 읽지 못한다면 동양의 지혜에서 답을 찾기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미래를 예견하신 걸까요? 3월이 되자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한글 공부를 하는 것이 제 비밀 루틴이었죠. 암스테르담의 초봄 새벽은 어둡고 추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함께 물리학 공식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F는 MA, P는 MV, E는 HNU. 하나하나 물리 공식을 한글로 음차하면서 적어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뒤섞여 보이던 기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제 노트를 보며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공식들, 또렷한 글씨, 마치 다른 사람의 노트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안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렇게 일찍부터 뭐해? 안나야, 깨웠어? 아니, 화장실 가다가 불빛을 봤어. 와, 이게 다 오빠가 쓴 거야? 안나는 제 노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응, 한글로 음차하니까 공식이 더 선명하게 보여. 대단해. 이제 정말로 시험을 볼 수 있겠네? 응.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안나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빠, 나는 항상 믿고 있었어.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거든.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리학 시간, 반 선생님이 칠판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IH바 편미분 F 사이 편미분 T는 H의 F 사이라고 읽으니 방정식의 구조가 보였어요.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판데르발스. 또 저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파동함수의 시간 변화율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에 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넌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스벤이 다가왔습니다. 마르텐, 정말 내가 대답한 거야? 응.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글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비밀 특훈 중이야. 곧 다 알게 될 거야. 점심시간, 저는 도서관에서 물리학 원서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피스의 전자기학 교재였죠. 한 페이지를 읽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렸지만 확실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영어로 쓰인 점전화의 전기장을 한글로 변환하며 읽었습니다.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서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던졌을 때 놀랐던 바로 그 사서였죠. 판데르 발스 군, 정말로 책을 읽고 있는 거니? 네, 선생님, 놀랍구나. 무슨 비결이 있니? 특별한 방법을 찾았어요. 아직은 비밀이지만요. 사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책과 친구가 되는구나. 정말 기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마르텐, 공부하고 있구나. 네. 아버지는 제 노트를 보셨습니다. 한글과 물리, 공식이 가득한 노트였죠. 이동양 문자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 네. 보세요. 아버지, 저는 종이에 라그랑주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라그랑지아는 운동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를 뺀 값이죠. 이걸 한글로 L은 T-V라고 읽으면 제가 술술 설명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읽을 수 있구나. 네. 아버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계속해봐라. 중간시험 결과를 기다리겠다. 4월이 다가오면서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박 교수님과 함께 시험 대비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텐 씨,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 시험 문제를 한글로 변환해서 푸는 연습을 해봐요. 작년 기출문제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쓰인 전자의 파장을 계산하라를 한글로 변환해서 읽었습니다. 드브로이 파장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란다는 H 나누기 P,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고 계산하고 답이 나왔어요. 정답이에요. 박 교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르텐 씨는 시험을 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좌절에 찬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마르텐,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글로 할 수 있다라고 적으며 4월 중순 학교에서 깜짝 쪽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미적분 기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저는 먼저 심호흡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영어로 쓰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를 머릿속으로 한글 변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f'x는 3x제곱 플러스 4x. 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답을 적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검산까지 했어요. 자, 시간 끝. 펜 내려놓으세요. 시험지를 걷는 동안 옆자리 스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마르텐, 내가 다 푼 거야? 응, 말도 안 돼. 다음날 수학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판데르 발스, 이리 나와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됐나? 이게 내 시험지 맞니? 네, 선생님, 10문제 전부 정답이야. 그것도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누가 도와준 거니? 아니에요. 제가 직접 푼 거예요. 선생님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칠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니?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습니다. 적분 문제였어요. 머릿속으로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dx라고 읽었습니다. 천천히 칠판에 풀이를 적었어요. 답은 x세제곱 나누기 3 플러스 3x제곱 나누기 2 플러스 c. 정답이야. 선생님의 목소리에 경악이 묻어났습니다. 판데르 발스, 정말 내가 맞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 자리로 돌아오는 길, 반 친구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점심시간, 복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판데르 발스가 수학 문제를 다 풀었대. 그 난독증 있는 애가?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오후 물리학 시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반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판데르 발스, 관성 모멘트가 뭔지 설명해 볼래? 예전 같았으면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I는 시그마의 말제곱으로 표현되죠.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래, 정확해. 그럼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외부 토크가 없을 때 시스템의 총 가군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L은 오메가가 보존되죠. 훌륭해. 정말 훌륭해. 반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판데르 발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게 바로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텐,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학습법을 찾았어요. 제 뇌에 맞는 방법을요. 대단해. 이대로라면 중간 시험도 문제 없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네덜란드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할 수 있어. 정말로 할 수 있어.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구나. 내가 수학 쪽지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네, 아버지. 그리고 물리 시간에도 완벽하게 대답했다고 하던데. 네,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정말로 내 실력으로 한 거니? 네, 아버지. 한글로 변환해서 읽으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한글.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 하지만 진짜는 중간 시험이다. 거기서 증명해 보여라.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박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험 문제를 다 풀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마르텐 씨, 이제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해볼까요? 다음 날부터 박 교수님과의 특훈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마르텐 씨, 이제는 속도를 높여야 해요.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히 고안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문제를 보자마자 한글로 변환하는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었죠. 영어로 쓰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한글로 빠르게 변환했습니다. 점점 변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주일 후에는 거의 동시에 변환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재변환은 계속됐습니다.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외웠고, 생물 시간에 세포 구조를 그렸으며, 역사 시간에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마르텐, 같이 공부할래? 내가 뭘 했는지 몰라도 정말 대단해. 나도 그 방법 좀 알려줘. 특히 스벤은 적극적이었어요. 마르텐, 솔직히 말해. 대체 뭘 한 거야? 스벤, 조금만 기다려. 중간 시험 끝나면 다 얘기할게. 알았어. 그런데 정말 대단해. 난 내가 물리 천재인 건 알았지만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게 됐잖아. 스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일주일 전, 저는 작년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봤습니다. 물리학 90분, 수학 90분, 결과는 물리학 88점, 수학 82점, 해냈어. 혼자 방에서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판데르 발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2023년 5월 1일, 드디어 중간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정리한 한글 노트가 가득했죠. 힘 질량, 가속도, 에너지 보존 법칙,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텐, 오늘이 그날이구나. 네, 아버지, 부담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압박 대신 격려를 해주셨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긴장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시험은 수학이었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이 준 부적 같은 메모를 떠올렸어요. 할 수 있다. 넌 준비됐다. 첫 문제를 봤습니다. 영어로 쓰인 미분방 정식을 풀어라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변환했습니다. 변수 분리법이 떠올랐어요. 차근차근 풀이를 적어나갔습니다.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펜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시간 반 후,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증명 문제도 시도했어요. 시간이 20분이나 남아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어요. 실수가 없는지, 풀이 과정이 명확한지. 자, 시간 끝.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느꼈습니다. 해냈다고. 다음은 물리학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목이죠. 시험지를 펼치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첫 문제가 특수상 대성이론이었거든요. 영어로 쓰인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0.8배로 이동한다를 한글로 변환했습니다. 로렌츠 인자 공식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감마는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계산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5분의 3배로 느려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자역학이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라. 한글로 머릿속에 정리하며 썼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델타 x 델타 p는 h바 나누기 2 이상. 평소에 머릿속으로만 알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자기학, 열역학, 파동역학. 마지막 문제는 에세이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의 업적을 설명하시오. 당연히 증조할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요하네스 디데릭 판데르 발스는 1873년 기체와 액체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로 한글로 생각을 정리하며 영어로 써내려갔습니다. 판데르 발스 상태방 정식, 분자간 인력, 임계점 이론. 그의 연구는 현대 물리화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반 친구들이 둘러쌌어요. 마르텐, 어땠어? 내가 끝까지 쓰는 거 봤어. 정말 다 푼 거야? 스벤이 물었습니다. 응. 대부분 풀었어. 대단해. 작년엔 거의 백지로 냈잖아. 맞아요. 작년 이맘때 저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니? 마르텐, 잘 봤어요. 물리는 대부분 풀었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심지어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에세이도 썼어요. 어떻게? 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빠는 몰라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다고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럽다, 마르텐. 일주일 후,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했다가 깨곤 했죠. 박 교수님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르텐 씨는 이미 기적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드디어 결과 발표일 아침,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적 조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로딩 중.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수학 79점, 물리학 87점, 화학 68점, 영어 72점, 총점 306점, 400점 만점, 학년 순위 45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나가 뛰어들어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봐? 이거 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헐, 오빠가 45등이야? 우리 학년에 300명인데? 물리는 87점이야. 87점.
안나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 믿을 수 없어. 아래층에서 부모님께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부모님이 올라오셨고 결과를 보신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르텐, 정말로 해냈구나. 아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태어나서 두 번째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정말로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우리 마르텐이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축제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판데르 발스가 45등이래. 물리 87점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 부정행위가 있었을 거야. 작년에 거의 꼴찌였는데 말이 돼? 뭔가 속임수가 있어.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이틀 후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판데르 발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브라운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교장실에는 교감 선생님, 학년 주임, 그리고 시험 감독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르텐, 앉아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 시험 성적에 대해 몇몇 교사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성적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급격한 향상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하지만 전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해소하려면 증명이 필요해. 교감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지금 여기서 교사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 선생님, 물리 문제를 출제해 주시죠. 반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터널링 효과를 설명하고 투과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하시오. 대학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먼저 한글로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양자 터널링, 파동함수, 포텐셜 베리어, 그리고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므로 고전역학적으로 넘을 수 없는 포텐셜 장벽을 통과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장벽 내부에서 파동함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수식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카파는 루트 2m v0 마이너스 2 나누기 h바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대학 3학년 수준인데. 반 선생님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가?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적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변환하니 구조가 보였어요. 20분 동안 저는 3개의 고난도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돌아서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군.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르텐,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작년까지 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 네, 한국 문자요. 제 난독증에는 한글이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만남, 한글의 과학적 구조, 뇌의 변화, 실제로 뇌 스캔 결과도 있어요. 박서진 교수님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즉시 박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박 교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스테르담 대학 인지언어학과 박서진입니다. 박 교수님은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텐 씨의 뇌 스캔 변화입니다. 한글 학습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보시죠.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선생님들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난독증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네, 특히 마르텐 씨처럼 시각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난독증의 경우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반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개념을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읽기 어려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마르텐 씨는 원래부터 뛰어난 물리학적 직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시험지에서 표현할 수단이 부족했을 뿐이죠. 교장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텐, 미안하다. 의심해서 내가 정직하게 노력한 결과라는 걸 인정한다.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군. 이런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니. 교감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이 사례를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발표하면 어떨까요? 다른 난독증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은 인정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마르텐 씨, 당당하게 실력을 증명했네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르텐 씨의 노력과 용기 덕분이죠. 다음 날 학교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판데르 발스.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하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축하해줬고 특히 다른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하면 돼?
희망이 생겼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학교 신문에 실린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데르 발스 씨, 당신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순간 긴장됐지만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팀이 학교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텐.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물리학 실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바로 그곳이었죠. 마르텐 씨,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에서 거의 바닥이었다고요? 네, 문제를 제대로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글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섞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년 45등을 했다면서요? 네, 한글 덕분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한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한글로 변환하면 문장 구조가 선명하게 보여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동양의 문자가 서양 언어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니. 박 교수님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특히 난독증 환자들에게는 혁명적일 수 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어요.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한글을 배우면 나아질까요? 어디서 한글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줬어요. 전화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 독일, 심지어 영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텐 씨? 여기는 CNN 암스테르담 지국입니다. 국제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노벨상 수상자의 증손자가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번엔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글 변환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제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네덜란드 10대. 한국 알파벳으로 난독증 정복, 노벨상 가문의 기적, 한글이 만든 변화, 동양과 서양의 만남 한글 해결책.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MBC, SBS,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연락해왔어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판데르 발스 때문에 취재진이 매일 와.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마르텐, 내 덕분에 우리 학교가 혁신 교육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학교는 공식적으로 한글 난독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난독증 학생들도 내처럼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네덜란드 교육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어요. 판데르 발스 군, 내 사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장관님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어 텍스트를 한글로 변환해서 읽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놀랍군.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교육혁명의 시작일 수 있겠어. 며칠 후 정부 차원에서 한글 활용 난독증 극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수석 자문위원이 되셨고 저도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됐어요. 마르텐 씨가 증명해줬어요.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차례죠.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당신의 하루를 밀착 취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루 종일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5시. 한글 공부하는 모습, 학교에서 수업 듣는 모습,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박 교수님과 연구하는 모습.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스벤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마르텐은 원래부터 천재였어요. 단지 그걸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양의 문자가 내 아들을 구할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다른 난독증 가족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고통받는 걸 지켜만 봤어요. 이제야 빛이 보여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 인터뷰 말미에 저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을 뿐입니다. 어느새 저는 한글 소년,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 12월,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서 한글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박 교수님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마르텐 씨, 준비는 잘 됐나요? 네, 교수님. 하지만 여전히 긴장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온 가족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마르텐, 부담 갖지 마.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맞아. 오빠, 합격하든 안 하든 오빠는 이미 영웅이야. 안나의 응원도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 저도 이곳의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네덜란드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작년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물리학 에세이 문제였죠.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펜을 들었습니다. 여백의 한글로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양자중력 문제,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 끈이론, 루프 양자중력 이론, 그리고 영어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조화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머릿속에서 한글로 구성한 논리가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몰입해서 썼습니다. 양자중력의 문제점, 다양한 접근법들, 미래의 가능성. 다음은 수학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선형대수, 미분방 정식. 각 문제를 한글로 변환하며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가우스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삼중적분 F 내적 DV는 폐곡면적분 F 내적 N의 DS.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며 풀이를 전개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실험 설계 문제였습니다. 중력파 검출 실험을 설계하시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였어요. 라이고의 원리, 레이저 간섭계, 노이즈 감소 방법, 머릿속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상세한 실험 설계를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중력파는 시공간의 떨림이라고 여백에 메모하며 개념을 정리했죠. 시험이 끝났을 때 저는 모든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빈 답안지와는 천지 차이였죠. 시험장을 나오면서 다른 수험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너무 어렵지 않았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제 능력 안에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땠어? 마르텐, 다 풀었어요. 정말로 다 풀었어요. 안나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고 있었어? 오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텐, 내가 시험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증조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정말요? 응,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증조할아버지도 시험을 보고 나올 때 그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고 하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해냈어요. 모든 문제를 풀었어요. 한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축하해요. 마르텐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이었죠. 1년 전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던 소년이 이제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물리학의 최전선을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과 영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를 섞어가며 오늘 나는 판데르 발스 가문의 일원임을 증명했다. 한글이라는 선물 덕분에 2024년 10월 15일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르텐, 떨리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손이 계속 떨려요. 어떤 결과든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미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해. 드디어 오전 10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제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암스테르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합격자, 조회, 떨리는 손으로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화면이 로딩되고 축하합니다. 마르텐 판데르 발스님은 암스테르담 대학교 물리학과에 합격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보고는 정말로 숨이 멎었어요. 입학 성적 전체 수석 역대 최고점. 뭐라고?
제가 화면을 다시 확인하려는데 안나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1등이야. 역대 최고점이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르텐, 우리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증조할아버지도 수석은 아니셨다. 내가 가문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곧바로 박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정말이에요? 오, 마르텐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당장 만나러 갈게요. 이건 축하해야 해요. 1시간 후, 박 교수님이 샴페인을 들고 오셨어요. 마르텐 씨,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난독증 학생이 명문대 수석 합격이라니. 학교에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마르텐, 축하한다.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의 쾌거야. 친구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대박, 내가 암스테르담 대학 수석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해냈어. 마르텐, 스벤은 직접 찾아왔어요. 마르텐, 정말 축하해. 솔직히 말해서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스벤, 이제 내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한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비밀이야. 한글. 언론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데르 발스 씨가 역대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다면서요? 이번엔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기적은 계속된다. 난독증 소년, 명문대, 수석 합격, 한글의 마법 불가능을 가능으로. 노벨상 가문의 새 역사.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네덜란드 청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600년 후 유럽에서 꽃피다. 대학에서도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판데르 발스 씨,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입생 대표라니. 1년 전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학부 연구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감격스러워하셨어요. 마르텐, 이건 매우 특별한 제안이야. 학부생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건. 알아요. 아버지, 정말 영광이에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였어요. 마르텐을 위하여 모두가 건배를 외쳤습니다. 파티 중에 한 친척 어른이 물으셨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니?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요. 한글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증조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읽을 수 있게 된 그분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내 후손들도 그러하길 바란다. 눈물이 났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저도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방을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마르텐, 아버지, 증조할아버지께서 너를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증명했습니다. 난독증은 장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고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도구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그 도구는 한글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공동 초청이었죠. 마르텐 판데르 발스 씨를 한글날 기념식 특별 연사로 초대합니다. 2024년 10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로 인생이 바뀐 네덜란드 청년, 세종대왕의 정신을 실현한 유럽 학생. 부담스러웠지만 이 모든 관심이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첫 일정은 세종대왕릉 참배였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안내해주신 학예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능 앞에 서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600년 전 당신이 만드신 한글이 2024년에 네덜란드 소년을 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의 애민정신이 시공간을 넘어 저에게 닿았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온 한국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 청년이 이렇게 한글에 감사하다니.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구나. 다음 날은 한글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음은 특별 연사, 네덜란드에서 오신 마르텐 판데르 발스 씨입니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렸지만 한글로 준비한 원고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이 구한 네덜란드 청년 마르텐입니다. 서툰 한국어 발음에도 청중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고통 때문이었죠. 통역사가 제 영어 연설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던 글자들이 안정되었고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종대왕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한글로 읽은 훈민정음 서문이었죠. 600년 후 그 마음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제 뜻을 펼 수 없었던 네덜란드 소년이 한글로 세상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념식 후 한국의 난독증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 저도 난독증이 있어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야. 형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한글 공부법을 시연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글자가 안 움직여요. 한 아이가 신기해하며 외쳤어요. 부모님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주셔서. 다음 일정은 한글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이곳은 한글의 역사와 과학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시물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 창제 원리 코너였어요. 보세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원리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텐 씨 덕분에 저희도 한글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어요. 박물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특별 전시 코너도 만들어 주셨어요. 한글 국경을 넘다 마르텐 판데르 발스의 이야기, 제 사진과 함께 한글 학습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능성을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청와대 초청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격려해 주셨어요. 마르텐 씨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민간 외교관입니다. 과분한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광화문 광장에 들렀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사랑이 600년을 넘어 저를 구했습니다. 동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서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텐 씨,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네, 교수님. 제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눠줄 차례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보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한글의 전도사가 되어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박 교수님과 함께 유럽 한글 난독증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청의 지원을 받아 운하 근처의 아름다운 건물을 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엽니다. 제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마르텐 판데르 발스 씨가 보여준 성과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센터의 첫 번째 수강생은 8살 소녀 엠마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마르텐 오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엠마, 넌 꼭 할 수 있을 거야. 2달 후, 엠마가 처음으로 동화책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엠마의 어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우리 딸이 처음으로 책을 제대로 읽었어요. 이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10살 토마스는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60점을 넘겼고 12살 소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15살 루카스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의 성공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각국에서 견학을 왔고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했어요. EU 의회에서도 특별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판데르 발스 씨, EU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한편 저는 2024년 9월 암스테르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했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한글이라는 특별한 다리를 건너왔죠. 연설 후 많은 신입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놀라웠어요.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리학 개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판데르 발스 군의 양자역학 해석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난독증이 오히려 남다른 사고방식을 만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부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언어와 물리학적 사고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글로 물리 개념을 재해석하니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군요.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1년 후, 제 첫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한글을 통한 물리학적 사고의 재구성 난독증 학생의 사례 연구.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MIT, 하버드, 옥스퍼드.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판데르 발스 씨를 스톡홀름 청소년 과학 포럼에 초청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상을 받으셨던 바로 그곳이었죠. 2025년 1월 스톡홀름 노벨 박물관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업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작은 코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요하네스 판데르 발스의 증손, 한글로 물리학을 다시 쓰다. 포럼에서 발표를 마친 후 한 노벨상 수상자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 과학은 경계가 없다는 걸 증명했어. 네덜란드로 돌아와서도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한글 난독증 센터는 이제 5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마르텐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줬어요. 마르텐 선생님께, 저도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이었어요. 이제 저의 꿈은 더 큽니다. 전 세계 모든 난독증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빛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매일, 매 순간, 바로 지금도. 지금까지 네덜란드 노벨상 가문의 후손 마르텐 판데르 발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난독증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소년이 한글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기적 같은 실화 어떠셨나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2024년 유럽 소년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르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